안녕하십니까. 이번 자료 분석 및 실험 1차 자료 분석의 자료 소개 발표를 맡은 2조 김규현입니다. 저희 조의 주제는 배추의 생산량에 어떤 기후 요소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로 선정했습니다. 최근 제가 즐겨 먹는 햄버거 브랜드인 맥도날드에서 한파로 인해 양배추 수급이 불안정하여 햄버거에 들어가는 양배추 양이 줄어드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과연 배추의 생산량에 어떤 기후 요소가 영향을 미칠까가 궁금해졌습니다. 먼저 자세한 발표에 앞서 발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떠한 배경에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고, 두 번째로 어떠한 동기로 이 주제를 탐구하였는지, 세 번째로 이번 분석의 목적 및 목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네 번째로 저희가 찾은 데이터들을 간략하게 소개한 후, 다섯 번째로 어떠한 연구 방법으로 분석을 진행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 방법을 바탕으로 어떤 연구 예상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 및 연구의 방향성에 대해 설명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설명에 앞서 기후변화가 가져올 식량 위기에 관련된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최장의 장마, 역대 최악의 태풍 같은 이상기후가 이미 현실로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기후로 가장 타격을 받는 부분은 다름 아닌 바로 식량인데요. 오늘 뉴스에서는 기후변화가 가져올 전 세계 식량 안보 문제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올해 여름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과 장마로 토마토 수급이 어려워지자 주요 햄버거 프랜차이즈는 기존 메뉴에서 토마토가 제외될 수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처럼 이상기후 현상으로 가장 타격을 받는 부문은 바로 식량인데요. 식량은 이상기후로 인해 생산량이 줄고 가격이 급등하여 기아 인구를 증가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해 8월 7일 유엔 산하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인 IPCC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지속가능하게 식량을 생산하지 않을 경우 전 인류가 식량 안보 문제에 직면할 것이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연구에는 전 세계 52개국 103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는데요. 보고서는 지구온난화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고 전 세계 식량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2050년에는 주요 곡물 가격이 무려 23%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상기후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전체 식량 생산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죠. 미국 과학원 회보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전 세계 밀 생산량은 평균 6% 감소하고 쌀은 3.2%, 옥수수는 7.4%, 콩 생산량은 3.1% 줄어들게 됩니다. 더불어 대기 중 탄소량 변화로 식량의 영양분이 감소하여 전 세계 식량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유엔 세계 식량 계획에서도 저개발 국가를 중심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식량 자급 능력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유엔 세계 식량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8억 2,100만 명이 식량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세계 식량 생산과 식량 안보에 큰 위협이 되는 기후변화, 식량 위기에 대한 경고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에 가장 타격을 받는 부분은 다름 아닌 식량입니다. 기후변화 혹은 기후위기란 지구의 평균 기온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6차 보고서에서는 산업화 이후로 인류가 지구를 가열시킨 것은 명백하고 이것이 갈수록 심해지는 극한 날씨와 뚜렷하게 연관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여름 최악의 장마로 한 달 사이 토마토 가격이 2배 이상 급등하여 일부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토마토를 뺀 버거를 판매하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 경험과도 비슷한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상기후 문제는 더 이상 환경만이 아닌 인간이 직접 먹고 사는 문제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동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작물의 생산량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환경 요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후 조건입니다. 기온, 강수, 일조시간 등은 작물 생육의 필수적인 요인으로 작물의 생육 양상, 형태 분화, 생리적 반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는 많은 농작물들 중 배추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혼행성 작물인 배추는 주요 부식 채소로 한국인의 식단에서 아주 중요한, 어쩌면 필수적인 위치를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치를 비롯하여 식재료로도 소비가 많은 배추이기에 가장 친근하고 더 궁금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추는 생산량 변동에 따른 가격 편차가 큰 작물로 10% 정도의 생산량 변동으로도 가격이 3배까지 차이가 나는 그런 농작물이었습니다. 최근 10여 년간 배추 재배 면적은 절반 가까이 감소하여 생산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한국인의 식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배추를 대상으로 하여 배추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과 민감한 기후 요소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조의 분석 목적은 배추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과 민감한 기후 요소의 관계 파악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1. 배추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과 민감한 기후 요소의 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2. 배추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과 민감한 기후 요소의 수치적 관계 분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소개입니다. 분석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들은 코시스에서 추출하였습니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총 21년에 걸친 데이터를 년 단위로 그리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도 총 8개 지역을 선정하여 n이 21 곱하기 8, 즉 168인 데이터를 추출하였습니다. 저희는 먼저 분석에 필요한 2개의 데이터셋을 얻었습니다. 이 2개의 데이터셋을 분석에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 핸들링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1차적으로 두 데이터셋을 하나로 합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는 코딩에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항목명들을 바꾸었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레이저는 지역, 이어는 연도, AT는 평균 기온, HAT는 평균 최고 기온, LAT는 평균 최저 기온, TPT는 합계 강수량, DP는 평균 이슬점 온도를 나타냅니다. HAT와 LAT는 일평균 최고 그리고 최저 기온이 1년 중 가장 높거나 낮았던 날의 기온을 나타냅니다. TDS는 합계 일조 시간을 나타냅니다. 일조 시간이란 태양 광선이 구름이나 안개로 가려지지 않고 땅 위를 비치는 것을 말하며 실제로 비친 시간을 의미합니다. AGT는 평균 지면 온도, Area는 배추 면적을, Output은 생산량을 톤 단위로 나타낸 항목입니다. O 나누기 A는 Output 나누기 Area를 한 것으로 저희가 분석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새롭게 만든 항목입니다. 저희는 리스폰스를 O 나누기 A, 즉 배추 생산량을 배추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두었고 프레딕터를 region, year, AT, HAT, LAT, TPT, DP,
HR, AGT로 두고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area와 output은 response인 O 나누기 A의 수식안에 이용되었고 기후 변수가 아니어서 predictor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저희가 얻은 데이터들을 1차적으로 서머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가 더 심도 있는 분석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를 예상해보고 방향성을 얘기해보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희 주제인 배추의 생산량에 어떤 기후 요소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 분석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연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데이터 수집. 저희가 1차적으로 데이터 수집을 하여 핸들링한 후 먼저 간단하게 서머리하고 살펴보는 정도는 하였지만 추후 추가로 필요한 데이터가 있다면 더 수집해야 할 것입니다. 2. 데이터 정리. 데이터셋을 찬찬히 살펴보며 정리가 필요해 보이는 데이터들을 핸들링하고 데이터셋에 넣을 값이 있는지 확인하고 유의미하면 대체, 무의미하면 아예 없애는 쪽으로 생각을 해볼 예정입니다. 3. 데이터 간 단위 차이. 확인. 1차적으로 퀀타일 함수를 이용하여 사분위수를 확인해보고 데이터 간 단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여 단위 차이가 크다 싶으면 데이터 표준화를 하여 분석에 이용할 예정입니다. 4. 1차 모델 설정. 위 과정을 바탕으로 도출될 회기식을 1차 모델로 설정할 것입니다. 5. 변수 추가 및 제거. 필요에 의한 변수 추가 및 제거를 하여 보다 효용성 있는 모델을 만들 것입니다. 6. 커버처 확인. 변수 추가 및 제거를 여러 번 시도해보며 그에 따른 커버처를 확인하여 최적의 모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7. 모형 진단. 모델 확정에 앞서 잔차 분석과 같은 모형 진단을 통해 최종적인 모델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8. 최종 모델 확정. 위 과정을 바탕으로 도출된 최종 모델을 확정하고 모델에 대한 해석을 한 후 더 나아가 이 연구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예상 결과 및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배추 생산량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기후 요소가 기온, 지면 온도, 강수량이라고 예상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식물을 키울 때에도 볕 잘 드는 곳과 충분한 물,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온은 배추가 표면으로 맞닥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람 같은 요소보다는 생산량에 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지면 온도와 강수량도 이와 같은 이유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의 방향성은 그저 1차적인 데이터 분석에서 끝나는 게 아닌 1. 배추 생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2. 미래 배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전망 및 예측하는 것까지가 저희 연구의 방향성입니다. 이번 주제를 조사해보며 현재 지구의 환경 문제가 생각보다 아주 심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평소 별 생각 없이 지낼 땐 잘 못 느꼈지만 환경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심해진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느꼈고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조의 연구 소개 발표였습니다. 위에서 말한 연구 방법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겠지만 필요에 의해 새로운 방법이 추가되거나 수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발표인 중간 발표에서 이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